제가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톡을 하면 안 일시. 도대체 언제 봐?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답장이 오겠지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다 소용이 없는데 내 입에 어떻게 돌려받지? 이번 달에 보험도 못 내면 정말 안 되는데. 소송 걸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비용도 들 테고 이거 200보다 더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나 어떡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누구세요? 아, 몰라요? 그러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저 그거 들어봤어요. 신용사회 지킴이 고려신용정보.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 신용정보 채권관리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요. 자,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정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신 채권자분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최후로 압박할 수 있는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이어서 경매에서 낙찰까지 그런 업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동산, 즉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등 돈이 될 만한 기타 재산인데요. 예를 들면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 가재도구와 사무실 집기, 비품, 그런 것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 거주지에 들어가서 딱지를 붙여서 경매까지 마친 후 조금이나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망신을 주기 위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권 금액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채권 금액, 그러니까 받아야 할 금액이 고액이다, 1,000만 원 이상, 또 억 단위다, 이럴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실제 유체동산의 가격은 소액 정도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실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소액, 그러니까 이제 대략 500만 원 정도 이하 채권이면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여서 실이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소액은 우리가 아주 갑부가 아닌 이상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의 집에 가면은 과연 그 어마어마한 유체동산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경매를 해보면 살림살이의 감정가격은 고가의 물건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정증서 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 된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주세요 하는 명령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 그 당일에는 법원의 집달관, 즉 이제 집행관 분인데요, 이분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이익분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어서 난처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에서는 이제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집달관들이 감정을 해서 빨간 딱지를 대상물에 붙이고 감정관이 실제 가격에 대한 보편적인 협상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유체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아주 싸게 구입을 하게 되는 그 업자들이 있어요. 좀 지저분해요,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서 거의 순식간에 유체동산 경매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에서는 채무자 또는 주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업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매 물건에 대한 우선 낙찰권입니다. 경매 물건 구입 업자보다 우선 두 부부 사이에 동거인 중 한쪽에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당시 집행관이 부부 사이라면 남편분한테 아니면 아내분에게 이 물건을 낙찰 받을 것입니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쉽게 끝이 나는데요. 대부분 유체동산 압류는 현장에서 대부분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쉽게 풀어지기도 하지만은 업자들이 가격을 더 낮춰서 한 번 더 경매하면 20%씩 나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요. 그런 실랑이도 있습니다. 일반 입찰과 같이 가격이 맞지가 않아서 경매가 연기되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유체동산 압류는 그리 어렵게 보지는 마시고요. 간단하게 채무자를 압박해서 분위기 효과를 더해서 돈을 받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소액인 경우 해볼 만한 좋은 압박 수단입니다. 그 한계는 요즘에는 대부분 보면 소액 채권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약 5천만 원 이하 아니면 뭐 1,000만 원 이하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익이 되겠네요. 혹시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권 추진 전문기업 고려 신용정보에 문의를 하시면 답답하신 내용 등을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민간업계 최초의 신용정보 회사라고 우리나라 신용정보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려 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신용사회를 수호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용조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02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업계 최초 CRM 센터를 설립하였고 10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며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신력과 경영 투명성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0년간 고객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고려 신용정보는 이제 채권 추심을 넘어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신용사회를 수호하는 한 줄기 빛, 고려 신용정보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고객 여러분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2021년 시가총액 1천억을 달성하여 고객 여러분과 주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서버실을 구축하여 고객의 정보를 가장 소중히 하고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인 서울 기점으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호남, 제주까지 총 59개의 지정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옆에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채권 추심 업계의 리더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제나 고객의 편에서 권리를 소화하고 나아가 경제 선순환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신용사회 지킴이 고려 신용정보